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기 이제 행정쟁송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기 때는 과목들이 뭐 두세 과목 뭐 같이 막 수업을 하고 뭐 그러시죠. 뭐 1기 때까지는 뭐 한 과목에 좀 집중해서 했다면 이제 2기부터는 좀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강의가 진행될 건데 뭐 최소한 일주일 동안 뭐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뭐 정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특정 날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은 또 한번 집중해 보시죠. 그리고 만약 일기를 잘 수강하고 공부를 잘했다면 우리 일기 때 했었던 핵심 뭐 20개 이런 거 있었죠. 자료 내어드린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2기 때는 이제 사례 조금 불이타성스러운 내용들 플러스까지도 하고 또 1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다른 뭐 어떤 사례 유형이 있다면 대입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2기 때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만약에 오늘 금요일이라서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내일 또 뭐 또 다른 과목 하시겠죠. 그렇다면 뭐 월요일, 화요일 또는 행정의 1기 때 좀 잘했다면 하루 종일 날 잡아서라도 행정만큼은 또 집중적으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강의 또 들으셔서 알겠지만 마치 조금 공식스럽게 그나마 답안 쓰기도 좀 쉬웠고 또 다들 어렵다고 하는 행정 좀 쉽게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1기 때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카페에 뭐 기타 등등 이런 질문 올라오는데 왜 이런 질문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랬었습니다. 그죠? 네, 다른 뭐 강의에서는 혹시 잘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섭렵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인 거 이미 다 했다라고 전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2기 때 만약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있다든지 한다면 반드시 또 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단고나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기본서에 모든 걸 단고나 시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례 문제든 또 조금 약수령스러운 문제로서 나왔든 만약에 내가 책을 펴서 어딘가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뺏겨 쓴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책을 한번 기본서 정리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래요. 답안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사례도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쟁송법의 일반론 정도 쓰고 정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서에 모든 거를 다 집약시키자라는 목표로 2기 매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다음 주 뭐 나오면 뭐 드릴 거고요. 뭐 항상 뭐 사례집보다도 우리 일단 또 지금 행정 만약에 오늘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항상 오늘 공부한 거 다음 주에 모의고사 유사 문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항상 그 전주에 했었던 그 내용 복습하고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면서 복습하는 식의 답안을 써보고 그리고 또 이제 진도 나가고 이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한 번이라도 모의고사 안 써본다라는 이 생각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주관식은 정말 써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항상 대략적으로 다 안다라는 것과 정말 쓰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잘 암기를 만약 못했다면 자꾸 모의고사 이번 주는 안 볼래 이러지 마시고 최소한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모르면 책을 찾아서라도 뺏겨 써야겠다. 또는 일기나 이럴 때 나눠준 자료를 아무튼 내가 공부한 어떤 것을 찾아서라도 이 문제 전체 해결하겠다라고 목표 잡으시고 답안지 반드시 작성해서 또 제출하시고 채점도 받아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개강 첫날인데 뭐 일단 워밍업 한다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오늘 보면 행정심판 일단 전체 이렇게 한번 개관해 놔봤습니다. 이제 올해 행정심판 뭐 나올 때가 되었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른 점만 잘 아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 행정 내부적 통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행정소송은 법원, 즉 행정부가 행한 행위를 사법부에 의해서 뭔가의 판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행정부 우위의 국가다 보니까 권력분리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특히 거부 부작위와 관련된 내용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아주 달라요. 내용 없는 처분을 내용 있게 만드는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또는 행정청, 처분청한테 뭔가를 명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서 재결의 종류와 판결의 종류가 또 다르죠. 뭐 우리 판결의 종류 각기 인사해 이렇게 외웠다면 재결의 종류는 인용 재결의 성질과 관련해서 각기 인사 플러스 이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의무 이행 소송은 이형, 이행 판결 구하는 소송, 형성 판결 구하는 소송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네. 권력 분리 원칙 때문에 그렇다 아직까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행정 심판은 처분청보다 좀 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죠? 처분청이 행한 것을 행정 내부적으로 통제, 즉 형한테 야 동생 이거 잘못됐잖니. 따라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받아 볼 수 있고, 그죠? 위법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스스로 뭔가 취소한다든지 또는 변경한다든지 이 변경도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처분의 내용이 바뀌는 것들, 그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보면, 자 인용 재결에서 중요한 것은 또 거부와 부작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나 부작위는 어떤 심판 청구합니까? 거부 부작위는 어떤 행정 심판 수단을 활용해요? 의무 이행 소송 심판이죠? 그럼 또 원론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 행정 심판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취, 무, 의. 그리고 이 세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행정 소송의 종류는요. 항당, 민기, 치무부. 그죠? 항고 소송 있고 항고 소송 유형이 치무부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행정 심판은 당사자 심판, 뭐 민중 심판, 기관 심판 이런 거 없으니까 항고 심판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항고 심판이라는 단어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취, 무, 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부나 부작위는 행정심판법 규정상 보니까 의무이행심판 청구하라고 되어 있죠. 위법 부당한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 청구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부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 청구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작위는 취, 무 이런 거 제기할 수 없지만 거부는요. 처분이다 보니까 거부 처분 취소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만약 거부가 위법성 정도가 무효라면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심판도 청구할 수 있죠. 즉 거부는요. 취무의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헷갈리기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방금 취무의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효 확인 심판도 그닥 중요하진 않으니까. 네. 취소 심판에 있어서 인용 재결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오, 잘해 오셨네요. 일기 때 수없이 얘기했죠? 네. 아, 진짜 취해서 이제 변명 안 하시네. 네. 취, 변명. 그죠?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그죠? 네. 이게 취소. 앞에 처분자만 붙이면 또 처분부터 상관없고. 그죠? 그렇다면 의무이행 심판은 인용 재결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처명. 예, 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뿌듯해집니다. 네. 행정심판은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옆에 공부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 그죠? 네. 따라서 거부는 또 거부 처분 취소 심판 청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용 재결은 뭐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영어포가 내려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런데 행정청은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근데 갑이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의무이행심판 청구한 게 아니라 취소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이때 인용재결은 뭐가 있어요? 취소재결밖에 없죠. 그렇나요? 방금도 인용재결의 종류는 취해서 변명하지 마. 읽어보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이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 이 처분을 어떤 다른 처분으로 변경을 명령하는 재결, 요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거부 처분은 뭐다? 이거 변경할 처분이 없잖냐. 아예 내용 없는 처분인데 뭘로 변경해?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또 우리 항상 처분권주의 원칙상 행정심판도 잘 보면 소송의 이름이 뭐예요?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이죠. 말 그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 또 소송도 거부, 처분, 취소, 소송밖에 없으니까 의무이행 소송은 일단 떠나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거부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변경할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따라서 거부 처분은 이것만 있더라라는 거죠. 취소, 처분, 취소,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만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거 왜 지금 적냐? 어디에서 문제돼요? 재결의 기속력 중에서 재처분 의무 실효성 담보책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고 이제 출제 임박했다 이 말이죠. 올해 가장 또 유력한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난이도 높아지고 논점 못 찾는 사람 아무튼 반 이상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내용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재결도 기속력이 있죠. 항상 인용 재결 같은 것들 방금 이런 것들 네. 그 다음 또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는 처명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의무이행 심판 이것도 그대로 가보면 신청했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부했네 그리고 이렇게 얘가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요 아니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청에 따른 어떤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심판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처분을 하든지 명령하든지 이거죠. 예, 그러니까 주장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든 법원은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늘 하는 뭐 처분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처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분 재결이 있더라 이거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 처분을 명령하더라 처분 명령 재결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다 단어 다르죠. 인용 재결과 관련된 내용 다 단어 다르잖아요. 다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여기 변경 재결 없죠? 네,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여기도 없죠? 그래요.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이거죠. 그래서 사실관계 속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유추해 볼 수도 있죠. 갑이 그냥 취소 심판 청구하였다 이게 아니라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거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재결을 하였다 하면 어떤 심판 청구한 거예요? 취소 심판 청구한 거죠? 그래요. 친절하게 취소 심판 청구했다 의무 이행 심판 청구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갑은 무슨 신청하였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행정청은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서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명령 재결을 하였다 하는 순간 행정심판은 어떤 행정심판 청구한 거예요? 의무이행심판 청구한 거죠? 그래요. 일단 인용 재결 종류를 잘 아셔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용 없는 처분들이니까 항상 우리 재결은 또 한번 본다면 이런 재결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본다면 재결의 효력의 두 문자는 어떻게 배웠어요? 또 두 문자 동동 떠다니고 소송하고도 살짝 헷갈릴 수 있고 자라 확 기영아 속 썩이지 말고 이건 소송인데 판결의 효력인데 이건 뭐지? 형아 이러면 또 무릎 쳐요. 쟁변 속에 뭐가 들었어 그죠? 형 쟁변 속에 뭐가 들었어? 형성력 불가증 불가변 기속력 그죠? 즉 이러한 형성력은 형성 재결에서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속력은 이행 재결에서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기속력은 왜 행정청아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 따라야 될 어떤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 재결 살펴보니까 뭐가 이행 재결이에요? 얘가 이행 재결이네. 얘는 취소해버리고 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변경해버리니까 얘네들이 형성 재결이죠? 그죠? 네. 그 다음 이것도 보면 처명 중에서도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런 신청에 따른 어떤 처분을 하니까 형성력이죠? 뭐 다른
기속력이 크게 문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처분 명령 재결은요. 어떤 처분청이 어떤 이 처분을 해야 되죠. 신청에 따른 처분을. 아무튼 얘는 이행 재결, 얘는 형성 재결, 그죠? 그렇다면 형성력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네, 기속력이 문제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이 형성 재결들은 인용 재결이니까 청구인한테 형성 재결로서 뭔가 만족을 얻는다고요. 권익구제가 바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행 재결은 행정처는 저 자식이 또 끝까지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를 규정해 놓았더라 이게죠. 그래, 이 기속력 중에서도 재처분 의무, 이것이 거부 부작위와 관련된 내용에서 얘랑 문제되는 거죠. 그런데 거부는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부와 관련된 기속력의 문제는 어디만 등장해요? 여기만 등장하죠. 부작위는 취무의 중에서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 청구할 수 없잖아요. 부작위 이거 청구하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부작위는 논의 대상이 되진 않는데 거부는 인용 재결 중에서도 안 되는 게 있고, 그죠? 또 의무 이행 심판뿐만이 아니라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네, 여러 가지의 문제. 그래서 행정심판법상의 논점이 등장할 때 뭐 거의 한 90% 이상 뭐 나온다? 거부 나온다 이 말이죠.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법상의 어떤 독자적인 제도 아닌 이상. 네, 아무튼 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또 소송법상의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또 잘할 수 있겠죠. 그래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항상 재결이 있다 보니까 오라 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해야 돼, 재결에 대해 소송 제기해야 돼. 이것도 또 이제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일단 우리 2기 첫날 첫 개강 때는 한번 행정심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용재결 한번 물어봤는데 대답 잘하셨어요. 그죠? 취, 변명, 처, 명.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나간다면 거부에 대해서는 이건 못하더라. 그죠? 이런 것도 행정심판법상에 한계 적어보아라 뭐 하는데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결함에 있어서의 한계들, 예, 취소심판 청구할 수도 있지만 변경할 게 없으니까 이거 못해 이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또 이거는 또 안 되는 거고 허용되지 않는 거고 따라서. 네. 그리고 이 재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는데 형성 재결은 형성력이니까 크게 문제 안 되고 이게 또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재결의 기속력. 근데 재결의 기속력 중에서도 특히 재처분 의무가 등장하는 애들은 거부나 부작위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거부나 부작위가 되더라. 그런데 이러한 거부나 부작위에서 내용 있는 처분을 다시 해야 된다. 이게 자꾸 재처분 의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처분 의무는 거부 부작위에서 등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용 재결이 났을 때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이런 재처분 의무의 실효성, 확보 또는 뭐 담보, 제도 이게 뭐가 있었죠? 얘네들이 이행 재결 내렸는데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안 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또 하는 게 이것도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으니까 어라 하라고 했는데 안 했네 내가 직접 할게. 직접 처분이 있는 거죠. 그래 직접 처분과 또 간접 강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행정소송과 동일. 그죠? 그렇다면 직접 처분, 예.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특히. 그죠? 네. 그러면 직접 처분은요. 직접 처분은 거부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했어요. 그리고 거부에 대해서 취소 재결 났어요. 그럼 이것도 재처분 의무 있죠? 취소 재결 났으니까. 내용 없는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했으니까. 행정처는 재처분 의무 있죠? 근데 행정처는 이때 안 해요. 직접 처분 가능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만약에 객관식으로 내면 이런 거라고요. 갑이 허가내 주세요 라고 신청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행정청은 싫어 라고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서 갑은 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거부 처분 취소 재결 다 적어볼게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그죠? 근데 이것도 내용 없는 처분이다 보니까 그래요. 또 기속력의 원론적인 내용으로 가서 재처분 의무가 있더라 이 말이죠.
네. 왜? 이 거부가 위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은 다시 재처분할 의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청이 이 신청에 따른 이 거부, 즉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때 갑은 뭘 또 신청할 수 있냐? 이 부분이죠. 갑의 실효성 구제 담보채권. 그죠? 뭐예요? 직접 처분할 수 있어요? 방금도 적었잖아요.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 제도로 이거 있다고. 그런데 직접 처분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다. 왜? 법 조문에 저긴 해당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이제 특이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찾아가 보겠습니다. 기본서 200페이지. 기본서 200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직접 처분 두 번째 요건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없잖아요. 방금 처분 명령 재결한 거예요? 보세요. 재결에 우리 두 문자로 자꾸 취변명, 처명, 외운 이유, 왜? 이런 거예요. 처분 명령 재결은 어디에 있었어요? 요거네요, 단어. 그죠? 결국 직접 처분은 언제만 허용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의무 이행 심판 청구했을 때, 그때 인용 조기가 났을 때만 허용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거부도 의무 이행 심판 청구에서 처분 명령 재결이 났다면 직접 처분 가능해요. 근데 당사자가 거부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취소 재결이 나면 직접 처분 안 된다고요. 요런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은 예전에 직접처분법 제도밖에 없었는데 뭐가 생겼냐? 옆에 있는 간접강제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부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 청구해서 이거 났다 하면 이제 간접강제가 다 쓰는 거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대충은 직접 처분하겠지만 뭐 여튼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인용 재결의 이름 외워놓아라 이 말이에요. 인용 재결의 이름 외워놓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특 A급이라고 하는 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실관계가 났다고요. 여러 개 어쩌고 저쩌고 거부에 대해서 했다. 사실관계 맨날 밑줄 긋고 막 읽잖아요. 시험장 가면 뭐 거부 어쩌고. 우리는 밑줄 치지 말라고 했어요. 막. 네. 그죠? 예를 든다면 지금 주유소 영업 허가를 내가 받기 위해서 주유소 설비를 갖추어 주유소 영업 허가를 신청한 갑은 한 두 줄 나갔잖아요. 전혀 쓸데없는 거죠? 이거잖아요. 사실관계. 근데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유소 설비 계획하고 막 쓸데없는 거만 밑줄 치고 막 형광펜 칠하고 또 막 한다고요. 이 그림만 딱 나타내면 되는데. 아무튼 말 붙여보겠습니다. 갑은 공무원 퇴직 후 퇴직금 기타 등등 다 모아서 생계 꾸리기 위해서 주유소 하기 위해서 주유소 부지를 일단 사고 그리고 주유 설비 막 지하 유류 저장 탱크 뭐 5m 파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뭐 하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설비를 다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주유소 영업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 관할 구청장은 이래저래 뭐 심사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러는데 뭐 어떤 법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한 5줄 나가가지고 그래서 거부하였다. 다 중간에 중요한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붕괴한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취소심판 청구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왔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뭐 위원을 구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쓸데없는 온갖 사족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취소 재결을 하였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취소 재결 이후에 처분청은 어쩌고저쩌고 또 이래가지고 이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처분을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갑의 행정 심판법상 구제수단은 썼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야,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드디어 떴다. 재처분 의무, 직접 처분, 간접강제 다 쓰는 순간 한 반타작 날라갔다 이 말이죠. 왜? 넌 좀 얘 잘못 잡았네. 그럼 또 이제 시험 끝나면 뭐 되냐? 직접 처분 그래도 다 썼는데 이거 그래도 가점 주지 않나요? 가점 무슨 감점이에요? 감점이지. 그죠? 아니 그래도 간접강제는 썼고 직접 처분까지 썼잖아요. 그래도 좀 틀린 거지만 이에 대해서 가점 주지 않나요? 감점이라니까. 왜요? 법 해석 잘못했잖아, 자식아. 이거죠? 그래. 이때는 만약에 직접 처분 쓰고 싶다면요. 잠깐이라도 쓰고 직접 처분은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간접강제 쓰라는 얘기다. 이 말이죠.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 2017년 행정심판법 개정돼가지고 이건 바람직한 입법이더라. 또 이런 걸로 마무리 짓고 결국 요 내용을 또 잘 살피자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 또 요런 내용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첫 페이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료 오늘 첫 페이지. 그래서 또 가보시죠. 간접강제는요. 가보세요. 간접강제는 가보면 201페이지 요건 보세요. 양가로 1번에 무효는 빠져있지만 내용이 다 적혀있죠. 보세요. 거부는 취무의 다 청구할 수 있죠. 거부는 취무의 다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거부처분 취소 심판 났을 때 인용 재결인 거부처분 취소 재결. 그 거부가 무효라고 해서 무효 확인 심판 청구했을 때 거부처분 무효 확인 심판에서의 거부처분 무효 확인 재결. 그 다음 부작위는 의무 이행 심판 방기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부든 부작위든 의무 이행 심판 청구했을 때 처분 명령 재결이 났을 경우 요때는 요거 가능.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200페이지, 201페이지 여기에다가도 한번 위에 가보겠습니다. 자, 자료 1페이지 가보면 맨 밑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9장 고지제도 그 위에 있네요. 보세요.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가 중요하더라 라는 부분이었죠. 네, 그렇다면 글로써 그냥 한번 쉽게 옆에다 적어볼게요. 여백이든 또는 뭐 연장에 적어보든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 심판 청구. 그죠?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 청구 났어요. 그러면 재결의 기속력이 들어가려면 인용 재결 나야 되니까 어떤 재결이 났다고요? 요 재결이 났다고요. 처분 재결이 난 게 아니라 처분 명령 재결이 났다고요. 이런 재결은 있을 수 없죠. 거부는 왜? 취소 심판 같은 거 청구할 수 없으니까. 재결의 이름이 다른 건 등장할 수 없죠. 기속력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의무 이행 심판 청구했는데 처분 재결이 났다면 당연히 뭐 기속력 없으니까 기속력 문제가 아닐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재결이 났다. 이 경우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 불이행하면요. 직간 다 되죠. 직간 다 되잖아요. 요건 중복되잖아요. 직접 처분도 신청할 수 있고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고 뭐. 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되죠. 요때는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이걸 위에 쓸 걸 그랬네요. 아무튼 불이행 시 직 플러스 간 다 되죠? 다 된다 이 말. 다 써야 된다 이 말이 이때는. 방금처럼 이렇게 재처분 의무 불이행하고 있을 때에 갑의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쓰라 라고 하고 있으면 직간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거부 가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나눠보겠다 이 말이에요. 거부에 대해서 대하여 의 청구했어요. 거부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 청구했다고요. 그리고 처분 명령 재결을 했어요. 이때도요. 직간 다 되죠? 직간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다 이 말이죠. 요거에 함정 빠지면 안 된다 이 말. 거부에 대하여 취 청구했고 취소 재결 났다 이 말이죠. 이때는요. 직은 안 돼요. 요것만 가능하다. 그죠? 최소한 직 안 된다는 말은 마지막 소결이라서 최소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요거 인용 재결과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또
공부했으니까 조금 매치시켜서 마치 번지수 찾아본다면 케이스에서 이제 부작이 나왔는데 처분 명령 재결 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행정청이 끝까지 불이행하더라. 구제제도 써라라고 하면요. 아무 고민 없이 직관 쓰면 되죠. 그죠? 네. 근데 거부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했다면 이 행정심판의 종류는 의무이행심판밖에 없으니까 아무 고민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직관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부는 친절하게 취소심판 청구했다, 의무이행심판 청구했다면 뭐 또 쉽게 또 분류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행정심판 청구했다. 그런데 이런 재결 났다, 이런 재결 났다의 차이점이 심판의 종류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에 따른 재처분 의무 실효성 담보책도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런 게 있으니까 야 이것도 이제 법 개정하자 이러고 계속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 행정심판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매번 교수님들이 이런 약점 들이대고 시험 문제 내놓아야 입법자가 또 법 개정하겠지라는 측면에서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무 이행 소송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국민의 실효적 권리 구제 도모 위해서 이런 것들 입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시험 보고 있는 사람들 문제 출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들이 또 뭐 나중에 어떤 법 제정이나 개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지위에 간다면 그래 언젠가 법 개정되겠지 제정되겠지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문제 출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또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일단 또 이제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개관. 자 이것도 이제 우리 기본서 편제대로 그냥 이렇게 또 한번 목차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1장 부분에 있어 행정심판의 이게 뭐냐? 이 중에서는 뭐 알면 된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해야 되겠다. 이거 왜 구별하지? 이제 문제는 밑에 설문에서 등장하긴 하는데 여튼 우리 행정심판과 이 의의신청의 구별은 학설은 불복 절차 기준설이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그 밑에 그 뒤에 이거 반드시 언급해야 되죠. 밑줄 쳐놓습니다. 행정심판법 51조 밑줄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 이의신청 구별 이런 거 나왔다면 51조 찾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이거죠. 만약에 행정심판에 재결 났다면 더 이상 행정심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즉 행정심판은 행정내부적 통제라고 했다. 이 행정내부적 통제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2번 이상 자꾸 행정에 불필요한 내부적 통제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요 행정심판법 51조 반드시 언급해야 되겠다. 그게 즉 뭐예요? 만약에 이런 이의신청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결정이 만약에 재결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행정심판이라고 한다면요. 더 이상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 단순한 진정으로서 이의신청이라고 한다면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죠. 그거 차이다. 그러니까 설문이 어떻게 나온다? 그 밑에 보면 행정청이 어떤 행정청 A에 이의 신청했는데 어떤 기각 결정 내렸다고요. 이거 재결로 볼 수 있냐? 말 그대로 그냥 너무 쉬운 문제죠. 그 밑에 설문은 행정청 A 기각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가? 뭐예요? 이 기각 결정은 단순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본다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이의 신청이 실질적 행정심판이라서 이 기각 결정을 재결로 본다면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 신청. 이것도 조금 요 근래 기출되긴 했었죠. 2020년도에 우리 기출되긴 했지만 뭐 한 해 쉬었으니까 또 다시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또 이의 신청은 내년도 2023년 3월 달부터 이제 일반법 행정기본법의 이의 신청의 일반론 규정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야 시행되기 전에 요것과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출시할 수 있죠. 다시. 네. 뭐 내년도 정도 된다면 행정기본법에 있는 이의 신청의 일반론적인 언제까지 뭐 며칠 내에 청구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개별법에 있는 이 이의 신청이 이거냐 저거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이의 신청이 뭐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이의 신청이라고 적혀 있지만 재결이죠. 그래서 그 위에 여백이든 하나 그림 그려 놓겠습니다. 요것도 케이스로서 형식적 당사 소송이든 뭐 이런 것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 땅 수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당사자가 되어 보죠. 네.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땅이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부모도 잃었고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받은 땅이 하나 있었다고요.
근데 뜬금없이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 잘 모르면 요즘 여러분들 정치에도 관심 없나요? 대선 전에 뭐가 제일 유효했습니까? 대장동. 대장동 토지 수용해가지고 그 논밭대기였는데 그 원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해서 거기 아파트 지어가지고 아파트 분양한다 이거죠. 그런 게 경기도의 사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공익 사업인데 뭐 환수를 얼마 안에 어쩌네 저쩌네 했는데 민간 개발로 이렇게 돌리고 그 민간 개발 사업자가 성남의 뜰이었는데 거기에 지분이 51%가 뭐 성남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분 1%가 화천대유 이런 애들이고 근데 지분 1%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 애들이 막 그냥 돈 다 가져가고 이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무튼 그런 사업 시행자가 여러분들이 물려준 땅이 대장동 땅이라고요. 이 대장동 그래 근데 거긴 논밭이니까 내가 아직까지 이 대장동 때 논밭 일구고 이럴 거 없지. 그래서 그냥 펜스만 쳐놨다고요. 엄마 아빠한테 10만 평 물려받았다고요. 여기다 펜스만 쳐놨다고요. 이렇게 펜스만 쳐놓고 각 면에다가 김개똥 소변 금지 주인백 뭐 이렇게 아무튼 여기도 응가 금지 주인 김개똥백 이렇게 주인백 이런 거 써놨다고요. 펜스만. 근데 이 사업 시행자가 이 자식 요거 누구지? 주인백 주인을 찾았더니 난 거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 이 땅 팔아라 야. 가봐. 일단 팔아. 에이, 너 노무사 지금 신림동에서 공부하러 간다며? 공부 안 해도 돼 자식아. 내가 좀 비싸게 사줄게. 평당 1,000원. 원래 평당 한 500원 했던 데잖아. 평당 1,000원. 그리고 분양을 얼마나 한 거예요? 평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니까 뭐 1,000배, 10,000배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이거 하자. 아 그래? 엄마가 우리가 물려줄 때 땅은 500원이야. 평당 500원. 진짜 쓸모없는 땅인데 이 자식들이 2배 준다네. 평당 1,000원. 팔자. 하고 협의를 하면 끝나는 거죠. 협의하면 끝. 토지 수용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재결 신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뜬금없는 재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헷갈려 버린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갑이 재결 신청하려면 얘를 통해서 하는 거고 사업 시행자가 또 하면 바로 하는 거고 아무튼 재결 신청 얘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이 아주 정말 좀 속된 말로 지랄 맞게 규정해 놓았죠. 예, 수험생들의 무덤이죠. 일반적으로 규정해 놓은 용어를 쓰지 않고 이거 왜 이랬냐? 땅 사는데 국민들이 헷갈려야 싼 값으로 협의하고 뭐 어쩌고 재결이 뭐 어쩌고 이렇게 변호사도 헷갈려야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수용 관련된 이 법이 지랄 맞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네. 아무튼 협의. 그 재결 신청했더니 어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간다 이 말이에요. 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이렇게 재결하더라 이 말이에요. 재결 신청했으니까 재결하더라 이 말이에요. 뭐 사업 시행자든 뭐 갑이든 이 둘 다 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예를 든다면 토지 수용하지 마라. 수용과 관련된 재결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수용은 해라. 대신 평당 1,000원. 뭐 이렇게 이게 보상금 관련 재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보상금 관련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하는 게 당사소송이냐. 그죠? 형식적 당사소송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가물가물 또 오늘 그냥 몸만 푼다고 첫 시간 했는데 또 뜬금없는 또 이 얘기하니까 아무튼 그건 떠나서 당사소송은 떠나서 이렇게 보상금 했다. 이때 얘네들 중에서 이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어디에 단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뭐라고 적혀 있냐? 아이씨 이 신청에 적혀 있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짜증나네. 이게 뭐라고요? 행정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단어가 이의신청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게 뭐다? 지금 이의신청 행정심판 구별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게 실질적인 행정심판이다 이 말이야. 진정 의미만 갖고 있는 우리가 늘 배우는 이의신청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실질적 행정심판. 따라서 이 중토위에 대한 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행정소송 제기해야지. 왜? 방금 불복 절차 기준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요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 또 우리는 그냥 저기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 2020년에 나왔다면 이런 수용과 관련된 또 복잡한 내용과 사실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문제로 또 연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또 대선 전에 이렇게 이슈화가 되었으니까. 네, 또 이제 우리는 또 그냥 이건 또 우스갯소리지만 대통령 바뀌었고 야 노무사 문제에서 이 대장동 문제를 한번 출제해봐라 라고 또 생각해서 이 문제 이의 신청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잘 하시자. 그래서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의 구별 요것도 잘 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종류는 말 그대로 취무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취무의 중에서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은 소송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의무이행심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거부 부작위 행정심판부상 구제수단인 의무이행심판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시험 보러 갔더니 산문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행정청의 거부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으로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가로 열고 20점. 전체 목차요? 서술형스럽게 물었잖아요. 산문에 뭐라고 물었냐. 쭉 나열했다 있다고요.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나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구제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 심판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가로 열고 뭐 20점 또 25점 났다. 그러면요. 서술형스럽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배웠어요? 제가 일기 때 민망스럽게 액션 취한 게 무색해지네요. 여제불. 우리 처형 얘기했잖아요. 시집 못 가는 우리 처형. 여제불. 알았어. 좀 뺨 좀 놓고. 나 잠깐 담배 좀 한 대 피고 올게요. 대청 피기. 그죠? 그래서 제대로 담배도 못 피고 그냥 왔더니 또 금세 왔다고 좋아가지고 나의 총. 저거 보죠? 네, 이제 창피합니다. 방금스럽게 지금 이렇게 진짜 올해 산문 나왔다면, 그죠? 합격 수기 적어줘야 되죠? 우와, 대청픽이 나왔다! 네.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의신청 구별하고 또 하시고, 네. 요 그림도. 또 요거 왜 그렸냐? 뭐랑 헷갈려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데, 중앙노동위원회 얘랑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또 법 달라요. 중노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아무튼 네. 또 열심히 드디어 대장동 중앙노동위원회 적혀있는데 중앙토지수용 안 되죠. 아무튼 또 뜬금없이 요 재불 대청피기 이건 뭐였어요? 재결의 의 종 나의 종이 각기 인사 이용 이거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다음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는 의무 이행 소송 없으니까 거부는 취소 소송,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이 제기했다. 이런 거죠. 찾아가 보겠습니다. 또 항상 찾아가 봐야 그렇다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170페이지. 또 이러죠. 시험장 가서 누가 옆에 얘기 안 하잖아요. 처형이 그랬잖아. 얘기 안 하잖아요. 되셨죠? 의무이행 심판 중요하다. 따라서 이렇게 거부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왜 중요하냐? 소송법상 의무이행 소송은 없는데 의무이행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또 권력분리 원칙과 관련된 이런 내용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 의무이행 심판이 인정되더라라는 부분. 결국 얘도 흐름이죠. 청구하였다. 이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본안 전 판단의 문제나 다름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대청피가 있고 다 충족했다면 본안 가서 이 심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론 심리하고 난 다음에 재결하는 거고 이런 재결과 관련된 내용에서 불복한다면 이런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의무이행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 또 잘 정리하시고 이 정도 두 문자 했는데 또 이제 나중에 3기 처음 또 개강하는 날 또 슬쩍 물어보면 대답하셔야겠죠? 그죠? 네. 요체불. 아무튼 네. 자, 그래서 행정심판 종류 의무심판이 중요하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거부가 또 이제 문제되는 거죠. 거부 부작위 구제수단 의무이행 심판인데 특히 거부는 의무이행 심판 이외에 뭐요? 취소 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문학 판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기 때 내가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5321 누가 딱 적어놨더라고요. 두 문자죠.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도 5321이요? 누구 전화번호죠?
이러고 하면 안 되잖아요. 53, 5조 3호. 2일, 2조 1호. 이게. 그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의무이행 심판. 바로 다음 페이지 있네. 172페이지. 53, 5조 3호. 야, 거부라고 딱 적혀 있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러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수 있어. 이거. 2일, 야, 거부도 처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5조 1호 보면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죠? 네, 이거 법조문. 그 다음 검토에는 뭘 적어야 돼요? 재결의 기속력. 우리 방금 살펴봤잖아. 방금 살펴봤잖아. 이런 거부처분 취소 재결 났을 때 그때 재처분 의무 있다라는 게 행정심판법에 정해져 규정돼 있어. 그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거부에 대해서 이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이게 검토에 들어간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그러면 좀 풀어 쓰겠습니다. 49조 2항 이거 찾아봐도 되긴 하겠지만 밑에다가 검토, 밑에 여백이 있나요? 그림 그려놔가지고 여백이 없어요. 뭐 그렇다면 어디 여백을 찾든지 불러주는 말 한번 써보십시오. 불러주는 말 써보십시오. 행정소송법 49조 제2항에서는 뭐 법조문 많이 모른다면 또 생략하고 그냥 행정심판법이죠. 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법조문 생각 안 한다면 행정심판법에서는 이 정도로 써야겠죠. 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그림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 의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처분 의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49조 2항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거부 구제 수단은 개봉박두예요. 개봉박두라고요. 네. 올해 노무사 시험 개봉박두 거부 관련 구제 수단은 그래서 법조문 찾아가 보면요. 네. 행정심판법 49조 2항 342페이지 2항 읽어볼게요.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취소 심판에서의 취소죠. 그 다음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 이게 무효 확인 재결이죠. 이런 것들이 당사자 신청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는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재처분 의무. 이게 신설조무에 대해 말. 그죠? 그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건대 뭐예요? 야 거부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할 수 있네. 이거죠?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잖아 자식아. 이해되셨죠? 네. 다시 돌아가서 172페이지. 요거를 이렇게 좀 쉽게 풀었었다 이 말이에요. 방금. 읽어보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행정심판법 49조 2항 그죠? 에서는 거부처분 취소심판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만약에 취소 재결을 했을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냐. 그것만 보더라도 뭐다? 거부에 대해서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얘기죠? 네, 요것도 잘 이렇게 또 살펴놓으시고 나중에 우리 행정심판 논점들 나오면 금세 그냥 사례집에 있는 것들 눈동이 찍고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잘 보시고 그 다음 또 이제 프린트로 보면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특별행정심판으로는 이제는 아까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뭐 지방노동위원회 처분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노무사 될 사람들이니까 이것 관련된 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내용들 이제 또 나중에 또 프린트나 이런 걸로 또 전체 다 잘 정리해 보겠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근데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냐? 얘는 만약에 소송으로 또 이제 넘어가면 얘는 재결주의죠. 재결주의 위에다가 두 문자 써보십시오. 재결주의가 뭐 있습니까? 쓰세요. 재결주의 두 문자. 또 속으로 욕하죠. 보세요. 또 아씨 또 불러주시 또 뭐 또 외우지도 않았는데 쓰래. 특감중 이거잖아요. 이게 중노위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했었을 때 걔는요.
재결주의 아니에요. 재결주의 아니라고요. 토지수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걔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그대로 가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 즉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얘는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다면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요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피고는 누가 돼요? 이런 행정심판위원회스러운 이들도 행정청이 되는데 얘가 아니라 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살펴볼 거고 이런 것들 이름도 특이하고 이름도 긴데 꼭 이런 애들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는 일반 행정심판과 관련된 늘 우리가 하는 게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특별행정심판과 관련된 또 내용이 요게 중요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밑에다가 그 특감 중 써놓고 밑에다가 또 굳이 두 문자 요거랑 또 헷갈릴까봐 이렇게 필요적 전치 이것만 써놓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얘는 누가 있어요? 얘는요. 얘는 국공도. 그죠? 국공도. 얘 있잖아요. 국은 뭐예요? 어제까지 저 뭐 노동법 했었어요. 자꾸 묻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아무튼 집에 가서 국공도 뭔지 알아야 되겠죠. 국세, 지방세 말고 국세가 하는 처분. 공무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일단 적고 케이스는 뭐가 나오겠어요? 요게 나오겠다 이 말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가 누구예요? 예, 소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본다면 행정청 얘가 징계처분 이런 거 낸다 이 말이죠. 정직 3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그죠? 네, 요거. 요때는 반드시 행정심판 전체에 소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소청심사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네, 이것도 잘 나온다 이 말이죠. 뭐 소청심사위원회의 특이한 내용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예, 나올 경우에는 얘 행정심판위원회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요 소청이라는 게 말 그대로 특별행정심판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재결주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재결주의랑 자꾸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재결주의는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튼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 소송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렇게 소청심사위원회에 어떤 재결이 났다고요 또. 그랬을 때 갑이 이 재결에 만족 못하니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뭘 대상으로 해야 되지? 이거죠. 이게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죠. 하지만 국공도 얘는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지 재결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따져야 된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냐 없냐 따져서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죠. 근데 중노위 얘는요. 재결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질 필요 없이 뭐에 대해서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되는 거죠. 그죠? 예, 요거. 그러니까 논리 필연적으로 재결주의 취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히 행정심판은 거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 논의는 또 행정심판 전체에서만 얘기한다면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또 행정심판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잘 이런 논리의 흐름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 케이스 보면 헷갈리고 이거는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래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두 문자로 이렇게 예, 정리해 놓고 이건 이거다라고 한다면 조금 머릿속에 구획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일단 곧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노무사 시험 노무사가 될 분들이니까 요게 또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행정심판 기간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국가고시에서 간혹 뭐 행정심판위원회에 뭐 법적 지휘 쓰고 뭐 이런 거 나왔다면 마치 우리 단문형스럽게 이제 사례 책에서 외우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답은 뭐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그죠? 네. 그리고 또 행정심판은 헌법 107조 3항에 따라서 사법 절차 준용해야 된다라고 적혀있으니까 준사법기관이고, 네. 그리고 이들은 피고적격 인정된 행정청에 해당하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소송으로 갔을 때 피고적격 인정되는 행정청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굳이 형한펜 뭐 또는 밑줄 친다면 합의제 행정기관 밑줄, 준사법기관 밑줄, 그다음 그 뒤에 행정청 밑줄, 그래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 이게 행정심판 기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냥 행정심판위원회 뭐 어때 뭐 서술하시오 어떻게 나온다면 법조문 그대로 뺏기면 되는 거고 즉 행정심판법은요
행정소송법과 달리 우리 행정소송법은요, 빨리빨리 준용 규정이 있죠. 8조 2항. 왜? 행정소송이 주가 아니라 소송에 있어서의 가장 주는요, 민사소송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즉, 행정소송법은 준용할 유사의 법 조문이 있다고요. 하지만 행정심판은요, 이 행정심판이 일반법이에요. 행정심판법이 일반법이라고요. 그리고 행정심판 말고 다른 심판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107조 3항에 의해서 직접 규정된 법률이 행정심판법이고,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달리 준용할 조문도 없으니까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이 규정돼 있을 뿐이지, 따라서 행정심판법이 그 자체가 일반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행정심판법에는 소송법과 달리 촘촘하게 규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법조문 활용을 잘해라 이 말이죠. 그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그냥 뭐 서술해 보시오 이런 거 나왔다면요, 법조문 잘 뺏기면 된다 이 말이었죠. 목차만 살짝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법조문 활용 잘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당사자 관계인, 이것도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고 하자면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근데 피청구인 적격은 피고 적격하고 거의 똑같고요. 승어바 위내 대처 통합 뭐 아무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고 적격은 잘 안 나오고 이제 청구인 적격이 나오죠. 이유는 뭐다? 입법상 가오냐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외에는 원고 적격 논의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원고 적격 또 살짝 한번 하면서 거기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청구 요건이 뭐냐? 의무이행심판 방금 외웠었던 것처럼 대청피기 이거죠. 네, 그리고 협의 소액 같은 권리 보호 필요라고 하는 것, 이게 민사소송법에서 논의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12조 1문, 12조 2문, 협의 소액 이렇게 했지만 얘는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심판에 있어서 심판보의 필요성이 있지만 얘는 13조의 청구인 적격으로 다 논한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에서는 협의 소액 이런 거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 대청피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면 이제 대상 적격은 똑같죠? 소송하고 소송에 있어서의 대상 적격은 처제, 그죠? 하지만 행정심판은요, 아직 재결하기 전이니까 재결은 대상이 되는 게 당연히 아니고 처분이 대상 적격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행정심판 청구했다 뭐 대상 적격 인정되냐 하면요, 이거는 행정심판법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법에서 우리가 배운 문제와 다름없죠. 처제, 의관계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상 적격이 행정심판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외웠던 내용 그대로, 소송법에서 외웠던 내용 그대로 쓰면 되죠. 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의 특유한 논의는 청구인 적격에 있어서 입법상 가오냐 그 부분과 심판 청구기한과 관련해서 또 이 프린트 맨 밑에 붙어 있는 행정소송법에는 없는 특유한 제도, 고지제도가 있는 거죠. 불고지, 오고지와 잘 연결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불고지, 오고지와 잘 연결돼서 이런 것도 또 이제 나올 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읽어보면 특히 행정심판 청구행과 관련해서 고지제도와 연결되는 문제 출제가 또 가능하더라. 이것도 아주 오래 전에 한 5, 6년 전에 노무사 시험 출제되었어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2016년 15년이네요. 15년 보세요. 2015년.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2015년 1월 16일 주택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 드디어 떴네? 이거네. 얘는 너무 간편하게 신청 떴네. 그림 이렇게 그려야 되죠? 아무튼 갑은 신청했다. 이에 관할 행정청 을은, 보세요. 이 정도까지 바로 그림 그려지잖아요. 갑은 신청하였다. 누구에게? 을에게. 우리 행정청이고. 그죠? 그림 늘 이렇게 그리면 사실관계 빨리빨리 보습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또 읽는 순간 또 기반시설이 뭐지? 잠깐만, 기반시설. 쓸데없는 거에 고민하지 말라 이 말이죠? 뭐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로 쓸데없는 건 그냥 두둑 치고 나오면 되죠? 뭘 찾아야 돼요? 거부했는지 부작위했는지도 찾으면 돼요. 신청했으니까. 2015년 1월 20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다음 날 갑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불허가가 뭐예요? 거부나 다름없잖아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것도요. 거부. 그죠? 이런 걸 거부하였다. 너무 친절하게 나오면 또 좋긴 하지만 이렇게 불허가 처분하였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런데 을은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갑에게 그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밑줄 쳐보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만약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요. 이 심판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심판 청구 절차 밑줄. 그 다음에 심판 청구 기간 밑줄.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았다. 이 밑줄 친 건 뭔지 알아요? 고지제도에 의해요. 뭘 고지해줘야 되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면 그 행정심판의 절차나 기간 등을 알려야 된다. 이게 고지제도의 의의라고요. 이게 그대로 사실관계에 녹아 있었어요. 그런데 알리지 않았다 하니까 뭐예요? 불고지잖아요. 그죠? 불고지. 아무튼 또 읽어보면 갑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2015년 5월 7일 자 우리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요. 처분 있음 안날로부터 90일. 이건 똑같죠? 90일 석 달이에요. 대충 보면 1월 22일 뭐 그 다음 날 알았다고 한다면 1월 23일부터 안날이라고 한다면 석 달 지났습니까? 산수가 안 되네. 또 손 꼽아야 돼요. 1월 달, 2월 달까지 한다. 3월 한 달, 4월 석 달 지났네. 그죠? 우리 맨날 글로써 보니까 90일, 90일, 90일 하는데요. 90일도 또 숫자로 세면 미쳐요. 석 달이라고 대충 생각해야지. 아니 어떤 날은 31일이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언제 말이에요. 그냥 석 달 생각하라고요. 근데 석 달 지났네 이거죠? 행정심판 청구기간 지났어요. 근데 불고지했으니까 그에 대한 효과 버무려서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거. 그래서 5월 7일 날 심판 청구했다. 아울러 적법한 제소 요건 갖추어서 나중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대요. 그래서 1번 일단 보면 갑 취소 심판 청구기한 경과했냐? 심판 청구기한만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심판 청구기한에 대한 일반론 좀 이따 이제 목차 볼 겁니다. 보고 그다음 고지제도에 간단한 일반론 쓰고 결국 심판 청구기간 불고지 5고지의 효과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불고지했을 때는 90일은 적용되지 않고요. 180일만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180일 또 하면 또 계산하면 안 되죠? 180일은 몇 달? 6달. 플러스 6해서 아니면 아니죠? 그러니까 1월 20일 6 하면 7월 22일 전이잖아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가능하다. 아니 저기 적법하다 이 말이에요. 경과되지 않았다.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런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이제 이순환 때는 요런 짜질구레한 내용들이 막 섞어 나오면 요런 것들 이제 사안 해설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소에 있는 내용들 쫙쫙 끌어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본소 찾아가 보죠. 고지제도도. 그냥 눈팅만 해보면 고지제도. 203페이지 고지제도. 그죠? 의 읽어보세요. 밑줄 친 것도 보면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그 처분 상대방에게 뭘 알려야 된다? 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 청구할 수 있었다면 뭐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그 기간 이런 것 등을 알려야 된다. 이게 뭐예요? 다 그냥 요약해서 줄인다면 행정심판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고지하는 것들을 이 말이죠. 그 사이에 있는 게 다 적혀 있잖아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죠? 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 어디에 내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그 다음 언제까지 하는 심판 청구할지 이런 거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 이거는 직권 고지라고 하는 거고 처분 상대방 아닌 제3자들은 직권으로 고지하지 않으니까 나도 알려주세요 하는 게 청구 고지고 그죠? 그래 그래서 종류가 직권 고지 청구 고지 이런 게 있는 거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뭘 보려고 한다?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뭐였습니까? 처제기 전기잖아요. 이 중에서 행정심판에서 잘 나오는 거는 뭐냐? 3번, 205페이지 3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심판 청구 기간, 오고지한다든지 불고지한다든지. 오고지가 5항에 있는 거고 6항이 불고지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다 쓰고 사안의 경우 이거다. 읽어보세요.
심판 청구 기간을 90일, 180일 그거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요. 아무튼 그 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 있다면 적법한 행정심판으로 보는 거고. 그죠? 이게 잘못 알린 대로 그냥 그대로 기간 적용하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방금 요 케이스네. 요때는 언제요?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90일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180일이 적용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알았더니 어쩌니 잘못 뭐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6개월 내에 청구했다. 심판 청구 기간 준수하였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그래요. 항상 어떤 케이스가 나왔을 때 답을 자꾸 잘 도출해내야 중간 과정을 또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고지제도도 전체를 외워보죠. 뭐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와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시오. 거기 성종이에 직청 있잖아. 직청에 내시방 있지. 주를 상대하는 내시방, 주 상대 내시방. 네. 거기에서 자대 내시방에서 네. 이거 처제기 전기 이렇게 외웠죠? 예, 그냥 쉽게 다시 한번 두 문제로 간다면 성종이 누굽니까? 또 이제 이거 얘기하고 잠깐 10분 쉬겠습니다. 이런 거 외우라고요. 이렇게 뭐라도 외워야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우리 노무사 수험생들 약하다 이 말이에요. 뭐 서술하라 이러면 전체를 잘 못 외웠으니까. 네. 케이스는 어느 정도 내용 안다면 예, 비슷비슷 뭐 아무튼 답안 도출이 되니까 차이점 없는데 서술형스러운 이런 만약에 나왔다면 이런 거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행정심판 고지제도 뭐 써봐라라는 문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의에 쓰고 방금 쓴 거 거기 성종위 이 성종 한국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사 수양대군의 손자고요. 수양대군이 누구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패스 그러면.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세종대왕의 증손자예요. 수양대군은 세종대왕 아들이거든요. 아무튼 네. 그 다음 또 유명한 조선시대 역을 한 탑3에 드는 탑3 중에서도 1등이라고 하는 인수대비 아들이고요. 아, 또 쓸데없는 거 뭐하러 좀 얘기해요. 아무튼 또 더 여러분들이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연산군의 아빠예요. 네. 패비윤 씨의 남편이죠. 한때 한명의 사위이기도 했고요. 성종. 왜 얘기해요? 고지제도 잘 외우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인 인수대비가요, 성종을 완전 과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씨, 패비윤 씨, 이것도 어디 우리 성종한테 이 생채기 냈다고 폐비시켜버리고, 결국은 이제 아들인 연산군한테 말년에 좀 안 좋은 꼴을 당해서 돌아가셨죠. 여튼. 이 성종. 그 인수대비가 우리 아들을 위하는 위원회를 하나 세워라. 거기 경복궁 뒤에 요 근래 이제 청와대 개방될 건데 거기 가보면 성종위라고 바위 비석에 성종위 적혀 있지 않다고요. 예, 없어졌거든요. 아무튼 예, 옛날에 이렇게 바위에 딱 적혀 있었다고요. 아무튼 성종위 거기에 직접 관리하는 청 있잖아. 직청. 그쵸, 있죠. 그 인수대비가 이거 만들어 놨는데 야 거기 우리 주군 주를 상대하는 내시방 있잖아. 내시들 자는 방. 네. 근데 임마 거기서 진짜 평일날 자면 어때 임마. 자대 내시방에. 그러니까 그놈 처제껴라 뭐 전기 고문해서 생각해서 처제끼 전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체 목차 또 잘 정리해서 이거 안 했죠. 뭐 목차 근데 목차 안 쓴다 하더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주체 행정청이고 상대방은 직권고지는 처분 상대방이고 뭐 그 다음에 대상은 방법은 시기는 뭐 이런 거 적혀 있다 이 말에. 네, 그래서 요 밑에 것도 한번 그냥 쭉 좀 한번 써본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한번 고지제도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다시 인수대비가 아들이 성종인데 성종 과보하기 위해서 왜 과보했냐? 그때는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요. 정치 싸움에서 지면 바로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남편도 이미 병들어 죽었고, 그러니까 그 남편의 시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자가 예종이었는데 아무튼 독살되었는지 일찍 죽어버렸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꼭 이 성종위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다음 이 성종위원회에 직청이 있었고, 그래서 주를 상대하는 내시방이 있었는데, 오라 이 자식들이 낮에 그냥 처자고 있네요. 자대 내시방에서 네 마마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살려줘. 처제 껴라 전기로 해서 다 죽었다는 뭐 그런 설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잘 또 외우시고,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게 처제끼 전기라고 했었을 때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요 세 번째, 두 번째. 그래. 그래서 이렇게 또 전체 정리해놓고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도. 그래서 결어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결어 한번 딱 펴서 보세요. 아니 행정심판법에는 이런 것 행정심판 절차 알려주라고 돼 있잖냐. 근데 오늘날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야. 오히려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도 이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심판법에 있는 고지제도를 행정소송법에도 입법화하자 이렇게 적혀 있죠. 또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입법화되어서 들어온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법상 고지제도 외워야 되니까 필히 올해 합격해야 된다. 또 이 얘기고요. 아무튼 고지제도 잘 이렇게 보시고, 예, 나머지 내용들은 또 이제 10분 쉬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 또 한번 또 흐름 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